제목이 이렇습니다. 예술 영감, 인성의 가치를 알아보고 가치를 높여주는 사주. 그래서 이 사주에서 강한 포인트는 제극인. 그리고 여기다 부제를 제가 이렇게 달았습니다. 사실 제가 이 사주를 처음 볼 때 이 사주를 보면서 제가 어떤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이 말을 했는데, 이 아이는 새눈박이입니다. 새눈박이. 새눈박이가 누구냐? 여기 눈 하나 더 있는 사람. 새눈박이. 근데 여러분, 두눈박이 사회에서 새눈박이 살면 삶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로워요. 맞아요. 눈 하나 여기 더 있잖아요. 이게 신미안을 가진 아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는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제3의 눈을 여기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 눈 때문에 자꾸 또라이, 사이코, 이상해, 제 이상한 아이야. 그래서 두눈박이 사회에서 적응 잘 못하고 있는 새눈박이 사회. 사실 난 눈이 세 개인데 쟤네들 눈 두 개밖에 없는 것들이 왜 나를 자꾸. 이런 느낌인가, 이런 느낌. 아인슈타인이 중세 시대에 갔는데 오히려 무슨 미친놈 소리 듣고 있는 느낌. 마치 그게 눈 세 개 달린 사람이 눈 두 개 달린 사회를 살아가는 듯한 느낌. 그럴 때 보통은 권고사항은 야, 가리고 다녀. 이렇게 좀 안대로 가리고 다니고 있다가 딱 필요할 때 되면 쓱 열고 다 봐. 넌 다 보일 거야. 라고 하는 느낌인 겁니다. 그래서 새눈박이가 두눈박이 사회에서 살아가기. 인미기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주에서 제가 좀 또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제가 이 머추얼 소울에 대한 얘기들을 이 실전 사주에서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영성학계에서 보통 영혼을 여러 등급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물론 영혼의 세계에서 등급이 존재합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다라는 또 의견도 있어요. 다 영혼이 그놈이지. 다만 좀 짬밥 있는 영혼, 좀 경험 많이 쌓은 영혼, 좀 사회의 성숙도가 높은 영혼, 이제 슬슬 어떤 깨달음의 길로 다가가고 있는 영혼, 천성이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영혼이 중년 시기가 되면 이제 슬슬 중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돕고 사는 법을 알기 시작하고, 남들과 다른 어떤 조회를 갖기 시작을 합니다. 남들과 다른 조회를 갖기 시작. 그래서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을 하기 시작한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어린 영혼들한테는 저 인간은 이해를 못하겠다 라는 내용들이 흔하게 나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공부하면서 오늘 이 사주는 제가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이 사주는 전형적인 머추얼 소울이다. 머추얼 소울은 성숙한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보통은 영혼의 등급을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제일 어린 등급을 베이비 소울, 인펀트 소울. 이제 뭐 아기 영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베이비 소울, 인펀트 소울. 그 위에 영 소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전체 인구의 50% 정도가 영 소울들이 차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뭔가 파워 게임, 힘의 논리, 성공할 거야, 돈이 최고야, 뭐 이런 거. 나를 위해 산다. 뭐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남을 이용할 수도 있다. 뭐 승자가 다 이긴 거다. 뭐 이런 주로 논리가 좀 영소울적 능력인데, 근데 이 영소울 단계에서 아무래도 영혼들이 많은 카르마를 짓다 보니까 내가 재벌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파산했고, 내가 권력자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숙청당하거나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뭐 내가 어떤 뭐 종교가나 사상가가 됐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억압했고, 그래서 보통 영소울들은 그 단계에서 어느 분야에 다 일가를 이룹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단계에서는 뭐 왕자도 돼보고, 왕도 돼보고, 최고의 군인도 돼보고, 장군도 돼보고, 영웅도 돼보고 하는 상황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머추얼 소울서부터는 카르마 갚는 인생으로 보통 많이 삽니다. 내가 영소울 시절에 많은 성공 발전을 거두기, 왕도 돼보고, 권력자도 돼보고, 초계 종교가도 돼보고 해봤는데, 그때 지은 카르마가 많구나. 이제는 내가 세상에 베풀면서 살아야 되겠다 라는 모습이 보통 머추얼 소울 단계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머추얼 소울 단계에서는 다만 머추얼 소울들이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 영소울이나 베이비 소울 입장에선 쟤네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무슨 유명한 병원에서 오라고 하는데 나 필요 없고 나 국경 없는 의사회에 가가지고 저 아프리카 난민들 나 치료 좀 해주고 올 거야 3년 동안 뭐 한다든지, 뭐 큰 사회적 성공과 부를 제안을 받았는데 난 그거보다는 나 여기다 쓸 거야 이거. 큰 기부를 한다든지, 자신의 성공을 하는 경우에는 크게 기부를 하고, 성공을 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돕는 일을 한다. 그래서 영혼의 발전을 돕는 일을 한다. 일명 천사가 할 일을 대신하는 사람들라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이 전형적인 저는 머추얼 소울이라고 봤고요. 그래서 제가 머추얼 소울에 대한 설명들을 좀 여기다 좀 적어놨습니다. 정확한 거는 제 블로그에 보면은 소울 에이지라고 해서 영혼의 나이라는 내용을 좀 써놓은 게 있으니까 참고를 하십시오.
이 머추얼 소울에 대한 이런 얘기를 좀 할게요. 머추얼 소울은 인생은 드라마틱한 강렬한 현실이라는 포커스에 맞추고 있다. 머추얼 소울은 자신만의 확고한 인생 방향을 갖고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신이 사는 방식에 동의해 주기를 바라지 않으며 인생을 자기 관심을 쫓아 자기 방식대로 살도록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기만을 바란다. 빈센트 반 고호, 어네스트 해밍웨이 같은 예술가의 삶이 이런 삶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그래서 이 머추얼 소울들은 때로 천재, 광기, 괴짜 등의 수식어로 묘사되는 예술가, 철학자, 과학자, 뭐 세익스피어, 모차르트 이런 사람들, 인디라 간디, 아리스토텔레스, 마론 브란도, 뭐 모세 다얀 이런 사람들은 대개 머추얼 소울 단계의 삶을 살았다. 이 머추얼 소울은 창조성이 넘쳐 흐르며 철학과 예술에서 두드러지게 모습을 나타낸다. 이들은 종종 오해받거나 혼돈스러운 존재로 인식된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이 인정받을 수 있는 다른 머추얼 소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공동체나 도시에 마음이 끌린다. 그래서 머추얼 소울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미국이 버클리, 영국의 케임브리지, 네덜란드 이런 곳들이 머추얼 소울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 자유로운 예술가들의 지역, 새눈박이들이 모인 곳, 새눈박이들이 모인 곳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아이는 22살 청년입니다. 자, 우선 이제 사주 이제 명리학으로 돌아와서 명리학적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사주의 특징. 자, 이 사주 인성이 엄청 많습니다. 편인도 있고 정인도 있는데, 근데 그 인성에 귀문이 붙었습니다. 이러면 보통은 사회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 좀 이상한 것 같아. 너의 생각 독특해. 너 좀 이상해. 잘못하면 또라이 얘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자기만의 독특한 인성 해석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미귀문스럽게 인성 해석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인미귀문이 제극인으로 걸렸습니다. 제극인, 자 근데 이거 보세요. 인성 세력을 재성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미귀문이 걸려 있으니까 다소 살짝 비틀어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엔 독특한 자신만의 인성 해석, 인성 분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사주에서 인성이라는 거는 나의 생각과 사상인데 이게 사회궁에 있으니까 사회적 생각과 사상 문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곳에 재성이 붙어 있으니까 여러분 재성과 인성이 붙어 있으면 재성이 인성을 평가한다입니다. 그래서 제극인 구조가 주로 판단 내리는 사람, 생각의 혼란을 정리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석가, 판단가, 평론가, 미래 예측가, 독특한 문화의 해석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주는. 이거는 생각 해석법이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귀문스러우니까 자기만의 독창적인 해석법을 가지고 있다. 자기 개성이 있는 사람이다. 자, 그 다음 이 사주에서 이게 사오미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오미 연대. 방합도 되고요. 육합도 됩니다. 오늘 오미합에 대해서 잠깐 얘기 들으셨죠? 자축합, 비밀스러운 가까운 연대라고 하시면 오미합은 잘 보이는 곳에 공식적이고 다 드러난 연대 같은 건데, 근데 사회의 정인을 합으로 땡겨 들어옵니다. 사회의 정인. 정인을 끌어당겨 오면 인기 있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죠. 사회의 학문과 지식을 끌고 당겨오는 사람, 그 다음에 사회의 인성을 끌어당겨 오는 사람은 사회의 마음에 공감하는 사람 같은 거예요. 사회의 마음을 공감하는 사람. 오미합으로 당겨와. 근데 뭘로 당겨오냐면 나의 관성으로 당겨와. 나의 정관으로. 자, 경호일주 일단 자기 가호가 있습니다. 목욕지에 앉아있는 정관이의 경금이에요. 인성으로 땡겨오면서 인성도 갑기합으로 땡겨오고 요 가려서 먹습니다. 얘는 합으로 땡겨오고 얘는 한 대 때려서 좀 조리를 좀 해가지고 때려오고. 그럼 이 사주는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은 사회의 인성평가자 같은 모습이에요. 사주가. 사회의 인성평가자. 내가 가진 편재성, 현실성으로 사회의 다양한 정인, 편인, 거기에 그냥 관던 예술이 귀문 걸린 예술들을 내가 편재로 끌어당겨올 건 끌어당겨오고 편인으로 재화시켜줄 건 재화시켜주고, 이것은 마치 사회의 이론과 원리를 내가 재성으로 판결 내려준다. 딱 영화평론가 같은 느낌. 뭐 분석가, 해석가 같은 느낌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사주는 식상이 없어요. 그렇죠? 물론 대세운에서 있을 거예요. 이 대세운에서 보면 이 수기운이 이 사주에서는 식상이 되는데 25세부터 많이 들어오네요. 이렇게
25세부터 임술, 계해, 갑자, 을축, 특히 이 시기에는 지지, 해자축까지 이 식상 기운이 들어옵니다. 사주에서 식상 기운이 강하다, 특히 지지에서 식상 기운이 강하다라는 것은 식상, 현장, 실무 능력이 뛰어나다. 근데 예술가도 두 가지 계열이죠. 식상 많은 예술가가 있고 인성 많은 예술가가 있습니다. 인성 많은 예술가, 원리에 충실한 문화를 만드는 예술가, 식상 쓰는 예술가, 현장 능력 탁월한 예술가. 주 작곡가는 인성을 많이 쓸 거고 명 바이올리니스트는 식상을 더 많이 쓸 거고. 자, 이 사주는 일단 사주 원국은 딱 이런 스타일이면 이게 일명 척 보면 압니다 예술가 이렇게 됩니다. 난 그냥 탁 보면 알아. 나 바이올린 켤 줄 몰라도 네 바이올린 소리 들으면 난 그 바이올린에 어떤 영혼이 담겨 있는지 나는 다 알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운에서 해자축으로 식상이 들어오게 되면 대운에서 이곳저곳 현장 누비고 돌아다닐 일이 되게 많아진다라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주에서 전성기를 꼽으라 그러면은 요 개해대운서부터 본격적 전성기가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개해대운서부터 개해대운 35세부터 45세까지는 열심히 식상이 강하게 들어오는 지금 대운이 되면서 지지에서는 해인합으로 재성 커지고 해미합되면서 인미기문 풀리고 오해합되면서 내가 현장 실무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이 30대 개해대운의 현장 실무 능력을 충분히 경험을 쌓게 될 것이다가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 갑자대운과 을축대운은 장점과 단점을 같이 가지고 있죠. 장점은 재성이 들어오는 대운이니까 그래서 본격적으로 내 재성을 쓸 수 있는 기운이다. 이런 경우가 문화예술을 현실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여러분 재극인의 모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극인의 주요 모토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드립니다. 이 사주는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드립니다. 사회의 문화예술을 현실로 만들어 드립니다. 재물로 만들어 드립니다. 상품화 시켜 드립니다. 현장에 꺼내서 드립니다. 이런 사주가 보통은 상품 기획자 같은 거 해도 되게 잘하고요. 어떤 이론과 원리를 보고 야 이거 돈 되겠다. 이 이론과 원리 실용화 시켜보자. 이런 것도 되는 거고. 그 재극인이 잘 걸려 있으면 중간 과정 생략하고 바로 결과를 본다. 설계도만 보면 바로 그 설계도로 작품을 만들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돈은 얼마나 벌고 사람은 얼마나 알려지고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다. 무슨 전시 공연 예술가를 하게 된다면 이 사주는 사회에 귀문 걸려 있는 예술을 기가 막히게 알아보고 그거를 끌어당겨 와서 현실화 시켜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평가도 하면서 내가 평가도 하면서 얘는 평가해서 야 너 무토 이거 잘못됐으니까 이거 좀 고쳐서 한번 해봐. 기토 넌 잘 됐어. 넌 끌고 와 갖고 와 라고 하는 부분이다. 편인과 정인을 아우르는 평론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신미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신미안이 뭘 알아보는 신미안이냐. 사람들의 예술을 알아보는 신미안, 사회의 문화를 알아보는 신미안, 사람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는 신미안입니다. 이 사주는. 그런 신미안을 가지고 있다. 그게 능력자입니다. 이 잘못하면 4차원 소리를 많이 들어서 야, 사회생활 잘 할 수 있을까? 이럴 소리 들을 수 있는. 이 학생이 참고로 이분의 어머니가 지금 저기 앉아 계세요. 지금 이분의 어머니가. 올해 기해년 9월에 이 네덜란드에 있는 예술융합학교라는 곳에 1000명이 응시를 해서 40명을 뽑는 이 대학의 과목에 전 세계에서 다 온답니다. 그곳에 한국인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입학을 했다. 네, 박수 좀 쳐주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인성다자, 인성격, 재극인, 예술을 평가하고 가치를 높이는 사람이다. 예술을 평가하고 그 가치를 살려주는 사람이다. 그렇죠? 이 사주에 재성이 없으면 이거 가치를 살리지 못하는 예술 문화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을 내가 살려주는 사람이다. 오미합, 갑기합으로 사회의 문화예술인성을 가져와서 평가하고 가치를 높인다. 해외 경험을 통해 국제적 스펙을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좋은 사주가 사실 한국에서 너무 뛰어난 사람들은 인정을 잘 못 받아. 이 한국 사회의 요만한 모습이로는 걔네들은 무슨 뭐 아웃사이더가 될 수가 있는데 외국에서 그런 사람들은 또 인정받는 거야. 특히 어떤 사람들이 저기 4차원으로 많이 머추얼 소울들.
저 사람 이상해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자, 머추얼 소울을 알아보는 나라에 가서 그곳에 가서 제대로 된 문화예술을 배워오면 좋겠다. 특히 보세요. 이사주도 어떤 측면에서는 무인이 기미를 재성으로 재극인하고 있는 구조니까 이사주가 인호합 돼 있죠. 인호합. 오미합도 돼 있으니까 유년기에 인호합으로 외국에 나가서 현실적 공부를 하게 되면 재극인 공부를 하게 되면 이 인목이 중년의 나의 명예와 조직, 관성을 높여주는 경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토가 오화를 키워줍니까? 인목이 오화를 키워줍니까? 라고 치면 누가 더 잘 키워줘요? 미토가. 얘는 이 인목은 미친 듯이 내 오화를 키워준다고요. 그럼 이사주가 외국 인연을 맺게 되면 외국에서의 현실적 경험이, 사회적 경험이, 예술적 경험이, 예술이죠. 이게 예술을 투출시킨 재성이죠. 이 무토는 요게 끌고 들어와서 나의 명예, 권위, 유명세를 높여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이건 국내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국내의 예술도 오미합으로 우리 함께 놀아봅세, 우리 함께 놀아봅시다 라는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된다. 그런 모습입니다. 이사주는 일단은 요 단계만 잘 넘어가면은 그 다음 단계는 무난하게 잘 넘어갈 수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 대운에서 지금 대운이 이게 지금 다 비경겁제 대운이잖아요. 이거 다 여기까지 다. 비경겁제 대운은 유유상종. 비경겁제 대운은 나 복사하러 가야 돼요. 비경겁제 대운의 최고의 개운법은 복사되고 싶은 사람들과 어울리면 다 복사된다. 비경겁제 대운은 그렇습니다. 그다음 임술대운이 되면은 이제 식상대운과 인성대운이 같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사주에 임수가 들어오면은 처음에 도식이 좀 날 수 있어요. 이렇게 도식. 천간은 생극제화가 정직하게 벌어진다. 근데 천간에 편인정인을 다 같이 갖추고 있으니 요럴 때 임수가 들어와 버리면 무토한테 들이박혀서 도식이 걸릴 것이다. 그런데 편인도식을 푸는 방법은 재성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내가 재성 갖고 있다. 그러면 사회에 뭔가 새로운 활동을 해보고자 하는데 그게 정체지체가 생기는 것을 내가 재성으로 너 편인 그러지 마라. 그럼 이게 일종의 병약 구조가 되는 거고 병약 대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시기에 25세 대운에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니까 이게 사주의 스케일을 키우면 이게 사회적인 일이고요. 저 방구석에 들어박혀서 그냥 깻만 하고 있으면 이거 내일이에요. 내일. 스케일이 요만해지면 이거 내일이고 스케일을 이따만큼 키우면 이거 사회 먼 곳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국제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사주도 스케일 이만큼 프렉탈을 이만큼 펼쳐 쓰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정주영 회장님하고 똑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이 다 몇십조 돈을 주무르는 부자여야 되는데 왜 그분만 몇십조 돈을 주무르고 나머지는 다 어디서 뭐 하느냐.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프랙탈 얼마나 키웠느냐, 이 알고리즘을 얼마나 키웠느냐. 그러면 내가 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예술 문화기관에서 경력과 커리어를 쌓아서 한국에 왔더니 내가 이제 예술 작품을 전시하고 품평하고 무슨 컨테스트를 열고 예술 문화 발전을 현실화시켜주는 일을 이게 일종의 예술 지원가가 될 수 있는 사주예요. 그러니까 문화예술 지원 사업가 말년에는 최종적으로 그 전까지는 문화예술 품평, 문화예술 평론가가 되는 거고 나중에는 문화예술 진흥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 내 눈은 귀신같이 예술 작품의 옥석을 가려내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남들과는 다른 차원의 신미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돈도 외국에서 끌어당겨 올 수 있다. 요 무인이 돈 내준다.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인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 사주가 지금 되게 강한 인성을 이게 기미 관대 인성을 가지고 있고 게다가 또 내 정관에서 투출된 정인이기도 하고 그렇죠. 요 기토는 내 정관에서 투출된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상당한 문화예술계의 실력자가 될 수 있는 사주다. 자, 한국 사회에 아주 큰 문화예술계의 우리 거목이 될 훌륭한 청년의 사주였습니다.